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라는 단원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무려 시험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무려 3문제가 나온 만큼 정확히 집중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언제나 단원명, 학습 목표, 단락명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아시죠? 이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걸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시면요. 크리스트교가 중세 서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라고 돼서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카누사의 굴욕 있죠. 카누사의 굴욕.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이 카누사의 굴욕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게 왜 생겨났고,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나 선생님이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건축 양식 얘기 많이 했었어요. 건축 양식해서 뭐 하나는 로마네스크, 그쵸? 하나는 고딕 양식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플러스 이제 유명한 그 신학자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네, 그런 내용들까지도 선생님이 얘기해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업 내용을 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도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면 크리스트교의 확산입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죠. 자,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서 굉장히 세력을 확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교회에 있는 뭐 추기경이나 그 다음에 뭐 수도 원장, 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왕과 봉건 제후로부터 봉토를 받아 봉신, 즉 이들의 신하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직자의 임명권들, 성직자의 임명권, 이것들이 다 누가 차지한다? 왕과 제후가 차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고 교황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왜냐면은 교회에 있는 인물들의 추기경이나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교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왕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겠죠. 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원래 교회 수도원장 혹은 뭐 주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신에 대한 믿음도 커야 되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다 보니까 정말 자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적격자들이 성직자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뭐가 되냐면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때가 많이 묻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성직자가 혼인도 하고요. 실제 카톨릭에서는 혼인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지금 혼인한다고 있죠. 성직을 매매, 이 매매는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 받고 파는 굉장히 부패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뭐냐? 수도원. 네, 수도원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냥 공부 위해서 알려주면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클리니 수도원. 네, 이 클리니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좀 중요한 거 나오죠. 여기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해서 그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자, 황제는 하이네이 4세고요.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거 뭐 숫자하고 장난은 안 쳐요. 뭐 그레고리우스 5세가 있다, 그레고리우스 6세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은 안 치고요. 자, 그레고리우스 7세가 뭘 했냐면 앞으로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하겠다. 너의 왕들은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발한 게 바로 누구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거에서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자, 성직자 임명권이죠. 이거를 줄이면은 서임권이라고도 불러요. 서임권. 자, 성직자 임명권이 이 서임권을 두고 서로 갈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교황은 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당시 중세 유럽은 교회가 크리스가 다스리는 사회다 보니까 이 파문이 굉장히 효과가 거대했습니다. 효과는 굉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결국 카누사에 가서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이런 카누사의 굴욕이 있었고요. 그 결과 우리가 알아보듯이 황제랑 교황이 싸웠는데 지금 누가 이긴 거죠? 그렇죠. 교황이 이긴 거죠. 교황의 힘이 점점점 강화되고요. 나중에 이노켄티우스 3세 때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교황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다 해가지고 여기 카누사의 굴욕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있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일단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명칭 알아둘 것. 그 다음에 둘이 왜 싸웠냐면 바로 성직자의 임명할 권리, 즉 서임권이죠. 교황은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제는 아니야, 우리 왕도 임명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싸웠다가 결국 파문당했던 내용들, 이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크리스가 굉장히 부패했었고요. 이 부패한 거를 해결하려는 게 수도원에서 개혁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카누사의 굴욕 볼게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교황이 서임권이라고 했죠.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는 교황에게 있다. 너 왕들 앞으로 하지마 라고 했지만 하인리 4세는 아니야, 우리 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결국 파문당해서 이것을 용서를 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카누사의 굴욕 알아두시고요. 그 결과 교황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여기 페이지 끝! 80페이지 볼게요. 크리스교 중심의 중세 문화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여기 볼게요. 중세 문화는 크리스교 바탕으로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학문도 자체가 지금 종교가 먼저니까 신중심이죠. 학문의 이름도 그래서 신학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오면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중요한 거 별표 나왔다. 신학자 이름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 한 번 더. 신학자 이름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했고요. 책 이름은 신학대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도 세웠고요. 대학은 굉장히 자치적으로 영주나 교회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앞에서 약간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로마네스크 형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자, 그래서 돔, 지붕에 이렇게 뚜렇게 원 이렇게 있죠. 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원의 아치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다 있는 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돔이 있다 보니까 뭐 벽도 두껍고 뭐 창문도 작고 여러 가지 특성들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 볼게요. 피사 대동상인데요. 여기 위에 돔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치 이렇게 쫙쫙쫙 돼 있죠. 반원의 아치들. 창문 크기 적거나 굉장히 작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바로 무슨 양식이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피사 대성당. 그래서 여기 나오죠. 피사 대성당, 피렌체 대성당.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 볼게요. 12세기부터는 뾰족한다. 삐죽삐죽한 거죠. 그리고 화려한 생유리. 다른 말로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죠.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두 가지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양식은 고딕 양식. 그래서 이 고딕 양식 높은 이 첨탑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그리고 채색유리는 크리스토의 교리를 묘사하려고 했고요. 대표적인 게 쾰른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있는데요. 자, 여기 보죠. 쾰른 대성당 뾰족뾰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샤르트르 대성당, 여기도 보면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실내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표현돼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뭐 X자 전장, 뭐 버팀벽, 뭐 아치, 뭐 이런 거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원의 아치에 돔 같이 있는 거는 로마네스크예요. 마지막 볼게요. 자, 기사의 영웅담,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에서 영국에서는 아소왕 이야기, 프랑스는 롤랑의 노래, 독일은 니벨룽겐의 노래가 있다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거는 일단 이거,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이 강조되었고,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리고 대학은 자치적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건물 양식 2개, 첫 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래서 여기 사진과 함께 봤죠. 피사 대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거는 고등 양식, 뒤에 봤죠. 쾰른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그리고 뭐 이야기들 이렇게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잔티움까지 같이 볼게요. 83. 비잔티움에서도 여기 양식 나오죠. 비잔티움 양식, 여기는 성 소피아 대성당이고요. 벽 위에 돔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돔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 내부에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성 소피아 동상은 오스만 제국하에 있었던 이슬람 사원이라는 거. 오스만 때는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대성당인데 여기가 이슬람이 먹으면서 이슬람으로 사용되었다. 옆에 있는 그 첨탑 있죠? 이거는 이슬람 애들이 세운 겁니다. 원래 있던 양식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 양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르네상스 양식도 있고요. 로코코 양식이랑 바로코 양식까지 해서 총 양식이 5가지가 나오는데 각자 구분하셔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공부할 거 첫 번째, 크리스토가 굉장히 부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 통해서 개혁하려는 거, 카노사의 굴욕 배경이라던가 전개 과정 그 결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세 문화에서는 신학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스콜라 철학, 그리고 대학에 대한 이야기, 건축 양식, 로마네스크, 고딕, 비잔티움 각각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정리 열심히 하셔서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